최정원, 송현석 후보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성 부문 출마문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주미애입니다.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저 추미애를 호문, 이래문 저래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부터 저 추미애 호민이라 해 주십시오. 이래도 민주당 저래도 민주당, 추미애를 아무리 흔들어도 추미애는 한결같은 민주당이었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할 민주종가 만며느리 추미애입니다. 95년 8월 광주에서 판사를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님 앞에서 입당 원서를 썼습니다. 그때 김대중 총재님은 지팡이를 짚고 오셨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지팡이였습니다. 당신을 죽이려 했고 불구로 만들었던 정적조차도 지팡이를 휘두르는 대신 지팡이를 용서의 지팡이로 썼습니다.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지팡이를 휘둘렀던 것이 아니라 쓰러진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화해의 지팡이였습니다. 바로 김대중의 정치가 저 추미애의 정치가 됐습니다. 97년 주다르크가 돼서 지역 감정에 맞서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뛰었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돼지 엄마가 돼서 돼지 저금통을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지지 세력 분열을 막기 위해 국민께 사죄하며 삼보일배를 할 때는 대통령님께서 그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시며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삼보일배 이후 저는 굽이 높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크게 상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유언으로 남기신 대통령님의 말씀 꼭 통합하라. 민주종가 만며느리 저 추미애가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누가 분열의 대표이고 누가 통합의 대표입니까? 누가 패배를 끊임없이 선동하고 누가 진심으로 통합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패배로 가는 분열이 아니라 승리로 가는 통합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 존경하는 경기도당 회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경기도는 40분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15분의 시장 군수님들, 20분의 지역위원장님이 계시는 정말 책임이 막중한 곳입니다. 우리 경기도 1300만의 인구, 연간 32조 예산, 중소기업, 대기업, 첨단기업, 국가공기업까지 집중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산업도시입니다. 이렇게 최우수 고급인력 수도권이라는 최고의 도시 경기도, 그러나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남북관계의 서민경제 파탄이 났고 청년 일자리 사라지고 경기도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국민 지키기 아무 관심이 없으면서 오직 자기 하수인 우병우 지키기만 날밤을 지새우고 있는 대통령 보면서 이제 저 추미애가 박근혜 정권의 반칙과 특권에 맞서겠습니다.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1300만 경기도 경제 살려내고 서민의 고통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당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공정한 당 인사 운영을 통해 우리 모두 똘똘 뭉쳐 하나가 돼서 당 중심의 대선을 치러내겠습니다.
공정한 대선 경선이야말로 대선 승리의 시작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던 저 추미애, 중심주 추미애가 모든 후보가 희망을 갖고 당대표 믿고 당원을 믿고 대선 경선 무대에 화려하게 오를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경선 후에는 패자가 없고 모두가 승자가 되는 함께 승리하는 길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경선 후 후보를 끌어내리는 일이 없도록 지지자를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대선 경선 불복 방지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집권 후에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소외되지 않도록 국무위원 추천권을 당헌에 명시해서 여러분이 국정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편향되고 삐뚤어진 정편 저 추미애가 바로 잡겠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당원과 국민이 모두 소통할 수 있고 정책을 말할 수 있도록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스마트 정당을 저 추미애가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당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전국에서 지지자들을 여러 달 동안 저 추미애는 만나왔습니다. 애터지게 우리 지지자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분열을 멈추고 반드시 통합을 해달라. 더 이상 흔들려서도 안 된다. 강단 있게 해달라. 반드시 승리하라. 저 추미애가 해내겠습니다. 지금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김상곤 후보자님 그리고 이종글 후보자님 저 추미애가 손을 잡고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하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추미애가 절박한 국민의 요구, 절박한 당원 동지의 요구 가슴에 품고 대선 승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민주진보 최고의 성공 모델인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를 만들어주신 경기도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혁신위원장으로 혁신에 몰두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신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9년 연전연패에 처해 있던 우리 당을 살리고 2010년 우리 당의 승리를 함께 엮어주신 당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기도는 저 김상곤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그렇죠? 지금의 김상곤은 경기도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동지 여러분에게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삼각편대로 우리 당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바로 호남 당대표, 충청 대선 후보, 영남 기반의 삼각편대로 정권 연장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그랬듯 국정원과 댓글부대 그리고 종편까지 총동원하여 부정선거를 획책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니란 상황인식으로 오판하고 있습니다. 친문 반문에 이어 문재인 전 대표를 호가호위하는 호문까지 등장한 걸 보면 후보들이 집권이 아니라 당권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걸 후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을 버리자. 문재인으로는 야권연대 안 된다. 추미애 후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만 있으면 된다.
야권연대도 필요 없다. 이래서야 정권교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우리 당 대선 후보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무엇입니까? 호남입니다. 호남 복원을 위해서 문재인 전 대표도 내년 대선 야권연대와 후보 단일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건 추미애 후보의 연대 불가론이 아니라 호남 복원을 통한 저와 김상곤의 필승론입니다, 여러분. 추미애 이종걸 후보는 기막히게도 저를 초보 운전자라 하지만 저는 30년 이상 시민사회 교수운동으로 사회 경제적 민주화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고 민주 진보 진영 최고의 성공 모델인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동기 여러분께 진심으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일 없고 큰 사고 친 오선 의원입니까? 아니면 무상급식으로 역사를 바꾼 평당원 김상곤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노동법 날치기로 당원 자격 정지까지 당한 추미애 후보야말로 난폭운전에 면허 정지를 당한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 대선 승리를 맡기겠습니까? 저 김상곤에게 맡겨주십시오. 저는 확실한 필승 전략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첫 번째, 호남의 지지를 완전히 회복하겠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나 호남 정신을 실천한 제가 호남의 대표 정치인으로 복원해 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불모진 대구 경북을 전략지역으로 바꾸겠습니다. 대구, 경북, 영남에서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당을 확실한 민생복지정당, 자치분권정당, 플랫폼 정당으로 변모시켜 수도권의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경기도의 당원 여러분, 평당원이 당대표가 되는 정당, 혁신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정당, 그리고 나아가서 정권교체를 위해 확장하고 확장하는 정당,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김근태 가치까지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정당, 그런 정당을 우리 함께 국민들에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지금 제 가슴엔 의원 배지가 없습니다. 노란 세월호 리본이 단정하게 달려 있습니다. 이 노란 리본은 민생을 살리고 정권 교체를 하라는 경기도 모든 도민들의 염원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평당원이 당대표가 되는 선거혁명을 이루어 주십시오. 경기도 동지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십시오.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여러분이 주인답게 앞서서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이종걸이 처음에는 열세였지만 제주에서 16개 시도를 거치는 동안 최강세가 되도록 저를 지켜주고 만들어주신 경기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당 출신 유일한 후보, 정권교체 선봉 기호 2번 이종걸,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찜통더위에 우병우 말만 들어도 짜증나시지 않으십니까? 우병우 하나만 봐도 제2의 박근혜 정권 다시 탄생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년에 기필코 정권 교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권을 교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강한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강한 후보는 잠재적인 후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하는 공정하고 역동적인 경선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옆에 계신 우리 이재명, 박근혜 정권과 맞서 싸운 이재명 시장을 비롯 문재인, 손학규, 박원순, 김부겸, 안희정, 이 모두 우리 당의 스타들입니다. 이 스타들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객이 몰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 강한 후보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특정 후보를 이미 내정하고 있는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표가 나온다면, 그래서 경선 결과가 뻔해 보인다면 흥행은 실패할 것이고 강한 후보는 탄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대선 패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연 누가 강한 후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문심의 낙점만을 바라던 당대표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대표 후보끼리 치고받고 해봐야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당대표는 우리 당 후보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당대표는 심지어 그가 지키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상돈 후보께서는 저를 물귀신이라고 얘기하십니다만, 저는 건강하게 되도록 약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성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당의 후보를 강하게 만들 사람 오직 이종걸입니다. 특정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짚고 비주류 독립 후보, 연대 후보, 통합과 후보, 저 이종걸만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열하고 역동적인 경선을 통해서 강한 후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선 승리를 위해 우리 당은 계파를 뛰어넘고 나아가서 더 민주를 넘어서 더 넓게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연말 우리는 분당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이 우리 당을 제1당으로 하고 우리 경기도당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인 지지층을 많이 잃었습니다. 여기 많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계십니다만 옆에 계셔야 될 분이 없기도 합니다. 제가 보고 싶은 분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전통적인 지지층 다시 복원하지 않고 하는 채 어떻게 우리가 정권 교체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 당을 하나로 만들고 우리 당을 넘어서 야권 전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소위 문심의 낙점을 기다리는 당대표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당대표로는 당내 백돈지위와 뺄셈 정치를 더 심하게 할 뿐입니다. 오직 비주류 독립 후보 강조합니다만, 연대파 독립 후보, 통합 후보, 저 이종걸만이 우리 당을 단합시키고 전통적인 지지층을 함께 복원해서 야권을 하나로 묶어 우리 정권을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고 여러분께 강변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그동안 특정 계파에 속하거나 특정 계파를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외롭고 힘들지만 대세를 따르지 않고 소수편에 섰던 것은 당의 분열을 막고 당을 하나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소수 세력이지만 소수를 극복하고 오른편에 선 정의의 힘으로 결국 승리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정치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수파인 노무현 후보를 누구보다 먼저 지지했습니다. 부단협이 노무현을 흔들 때 수행실장으로 내내 옆을 지켰고 마침내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원내대표 시절에는 필리버스터를 주도해서 우리 당이 야성을 회복하고 총선에서 승리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정권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그 독선적인 대통령, 국정원, 정치검찰, 거대 보수 언론, 삼성재벌과 싸워서 일관되게 싸워서 이긴 유일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를 해본 사람만이 자랑스러운 당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순 감옥에서 돌아가신 저 할아버지 무당 위원왕 할아버지도 비록 소수지만 옳은 길을 택했기 때문에 조국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저희 정권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이정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부문별 최고위원 후보자 여러분께 존경하는 경기도 당원 동지 여러분, 노인 대표로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마한 송현섭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같이 당을 사랑하고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뜻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00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60세 이상이 1000만 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이제는 노인 유권자가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에 독선과 불통으로 인하여 경제가 파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가계 부채만도 1223조 7천억에 다루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자 갚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려운 이런 때에 현직 검사장의 비리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망신입니다.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 대선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이 관건 부정선거였습니다. 국정원이 댓글 사건으로 국방부까지 동원해서 건국 이래 없는 역사적인 부정선거였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때인데 경제적인 파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현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주고 여소야대를 만들어줬습니다. 다가온 대통령 선거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돼서 정권 교체가 확신하다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제 일생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당을 위하고 정권 교체 앞장서기 위해서 노인위원장으로 출마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저는 삼선 국회의원과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노인위원장으로서 많은 경륜을 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을 기대에 끝나지 않도록
노인 복지 문제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노인 복지처를 신설하고 노령연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문제를 제가 앞장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90세에 되던 해에 백수를 기원하는 뜻으로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정읍 내장산 줄기에 노래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102세까지 무병장수하셨습니다. 그런 연유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께서 효자상을 저에게 주고 국민훈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사단법인 한국효도회장을 맡아서 전국을 누비면서 현재까지도 효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에 대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남에게 악한 사람 없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 불목한 사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호 1번 재정호입니다. 저는 화려한 경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남매를 키우면서 위로는 홀어머니와 여러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생 셋을 공부시키면서 묵묵히 장남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동생들의 학생운동과 데모를 시작하면서 암울했던 시절 경남 고성에서 살던 저희 집안은 적색분자로 낙인되어 이웃들은 우리 가족들을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고난의 나날이었지만 동생 재정부가 인민운동을 하면서 박사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가족들은 다소의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정부는 그 뒤에 60항쟁 사건에 공동대표를 하고 제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작고했습니다. 막내 동생 재정부는 서울대 재학 중에 5.18 강주 민주화운동에 연루되어 서울대학을 제적당하고 지금은 천주교 신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홀어머니와 아내, 동생, 셋 동생, 자녀 사남매를 부양했기 때문에 제 꿈은 접어야 했습니다. 대목은 동생들을 둔 저는 직장을 쫓겨날까봐 숨을 죽이며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비참했던 저희 고로했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제 경력은 보잘것없지만 세상을 위해, 특히 노인을 위해 뭔가 해보겠다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세상을 행해 임금님 길은 당나귀 기다고 외쳐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올해 4분기 우리나라의 가구당 실질 소득은 430만 6천만 원에 해당하는 물가 상승을 비하면 작년보다는 4만 원이 깎였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임시직과 일용직 마저 줄어들고 고령층 지역자층 증가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고 그 다음에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이번에
가계부채율까지 1위가 되었습니다. 몇 가락이 되었습니까? 산남왕이 되었습니다. 산남왕. 50대 기업이 2080년대에 보유하고 있었던 보유자산은 2조 600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6조였는데 지금은 550조였습니다. 지금 이명박과 박근혜가 낙수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자가 잘 때면은 그 돈이 떨어져서 우리들에게 혜택이 온다 했습니다만은 낙수 효과 여기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낙수 효과는 일어나지 않고 대기업은 다시 더욱더 부자가 대이상으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될 당위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IMF 이전에는 일용직이라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IMF 이전의 일용직 때문에 정권 교체로 부자 정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을 객차를 줄이는 것만이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어느 분이 여기서 효자를 이야기했습니다만 토마스 스미스가 효자는 모든 멘토의 정신에서 저희 할머니는 열려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효자입니다. 저도 시골에서는 효자 소리입니다. 호남에서 19년 자라고 경기도 수원과 화성에서 30년을 살아온 양양자입니다. 이곳 경기도는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산업의 중심입니다. 이곳 경기에서 전자산업 세계 석권의 신화가 쓰여졌습니다. 첨단 산업의 중심, 저의 홈그라운드에서 기호 2번 양양자 다시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 여성 최고위원 전국 여성위원장 경선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정말 이기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대변해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에 꼭 이기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할머니들이 양양자를 보면 코끝이 시리다고 합니다. 여자라서 딸이라서 맨 마지막 밥숟가락을 얹던 밥상머리의 서러움을 아는 사람이 양양자이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교를 어렵게 나온 40, 50대 여성들이 양양자를 보면 아리다고 합니다. 오빠 등록금 때문에, 동생 학비 때문에 배움을 접고 공장으로 향해야 했던 그 삶이 양양자를 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헐레벌떡 출근하는 직장맘들이 양양자를 보면 희망을 가진다고 합니다. 마음껏 품어주지 못한 자식, 울다 잠든 아이에 대한 미안함을 양양자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직, 비정규직 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여성 청년들이 양양자를 보면서 동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전한 여성의 유리천장이 우리 청년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 모든 여성이 겪고 있는 아픔의 조각들을 양양자가 품고 있습니다. 그 아픔의 깊이를 알아야 집권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삶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이 양양자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압니다. 양양자가 아직 여러분께 익숙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익숙한 선택만을 해서는 우리는 집권할 수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다면 내일 우리는 집권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삶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더욱 크게 키울 유능함이 필요했기에 양양자를 영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제1야당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님들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만으로는 집권할 수 없기에 양양자를 부르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호남에는 장처관 출신, 검사 출신 등 호남에서 가장 성공한 분들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는 호남의 민심을 잡을 수 없었기에 이 양양자를 영입했고 호남 광주에 전략적으로 공천하였습니다. 여성의 절박함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기에, 진심의 정치가 필요하기에,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이 필요하기에 양양자를 데려오셨습니다. 데려오셨으면 쓰십시오. 집권의 선봉에 양양자를 세워주십시오. 정치가 처음인데 최고위원 전국여성위원장을 어떻게 잘할 수 있냐고 의구심을 말씀하십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양양자는 애송이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피말리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선도해온 사람이 바로 이 양양자입니다. 뒤처지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지옥 같은 경쟁 속에서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최첨단 글로벌 기업에서 조직 혁신 능력을 인정받아 발탁 승진한 유일무이한 여성 고졸 호남 출신 임원이 바로 이 양양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여성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호남의 민심도 이 양양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경기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면서 당원 대의원 동지들께서 보여주시는 정권 교체의 확신을 갖고 오늘 이곳 경기도에 섰습니다. 전국 여성위원장, 여성 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유은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에 오니까 정말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격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4.13 총선, 야권이 분열되어 치르는 선거는 불안했습니다. 최대 의석수 경기도의 패배는 곧 전국의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그 절실함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고 그 절박함이 모두를 밤낮 없이 뛰게 만들었습니다. 당원 동지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마침내 우리는 40석이라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기적입니다. 당원 동지들이 일군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경기도민이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승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2017년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입니다. 저 유은혜가 여성 최고위원이 되어서 앞장서겠습니다. 필승 지도부가 되어 정권 교체 경기 승리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분열해선 안 됩니다. 단결해야만 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다부진 당이 필요합니다. 당 지도부는 온몸으로 헌신해서 승리의 확신을 줘야 합니다.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가장 낮은 자세로 승리를 위해 묵묵하게 헌신하는 일, 저 유은혜가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자랑스러운 경기도의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 유은혜는 81년 대학에 입학해 광주의 진실을 알고 전두환 독재에 맞서 싸웠습니다. 노동운동, 수배생활, 따뜻한 살림 속에 두 아이를 억척스럽게 키우면서도 민주주의 한기를 지켜왔습니다.
96년 김근태 의장님을 도우며 입당했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습니다. 평당원에서부터 부대변인 7년, 문재인 대표의 대변인까지 당직을 통해 훈련 받았습니다. 19대 총선 비례대표를 접고 경기도 일산에서 초선 국회의원이 되었고 한 번도 재선을 허용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당원 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이룬 승리였습니다. 특히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으로 여성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경험은 이번에 제가 전국 여성위원장으로 나설 수 있게 한 결정적 힘이 되었습니다. 저 유은혜를 이렇게 키워주신 경기도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에도 압도적인 지지로 저 유은혜를 여성 최고위원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대선을 앞두고 전국 여성위원장, 여성 최고위원은 원내외 모든 여성 조직을 책임지고 대표해야 합니다. 253개 지역 여성위원회, 시도당 여성위원회, 지방 여성위원, 여성 국회의원까지 모든 여성 당원들이 적재적소에서 빛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법과 제도, 정책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당과 조직, 국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새누리당 현역 여성 최고위원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의 자부심으로 저 유은혜가 해내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2017년 정권교체 승리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김병관 형님, 이 동생 만만치 않죠? 드디어 경기도에 왔습니다. 경기도당 초대 대학생위원장 이동학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경기도에 에너지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선 수도권 승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뜨겁게 박수와 함성 보내주십시오. 저 이동학 청년 비례를 포기하고 지역구 서울 노원병 안철수 의원과 붙겠다고 나섰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똑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유세단에 합류해 정청래 단장님과 함께 전국을 누볐습니다. 우리 당 후보들의 승리를 위해 뛰었습니다. 바로 그 승리의 에너지가 이제는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같이 가십시다. 제 나이 13살 때 병상에 계셨던 제 아버지께서 마지막 남겨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두 여자를 잘 지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한 여자는 저희 어머니이고 한 여자는 저의 누나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신문 배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용돈을 받지 않는 것이 어머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살 땐 국가유공자 자녀였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도 되었지만 해병대에 자원입대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 누나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3살 때 군 전역 후 기울어진 가세를 세우기 위해 트럭을 몰고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세 가족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책임감으로 우리 당 청년위원회 지키기 위해 나서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이동학에게 표를 주십시오. 이동학 24살에 수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곳 수원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거짓말 조금 보태서 광교 신도시를 제가 지었습니다. 공강 때마다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안양 비산동 제가 명절 때마다 한과 배달을 했던 곳입니다. 저 그렇게 이동학 경기도에서 추억을 키워가며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첫 직장 생활을 부천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경기도에서 이동학을 안 밀어주신다면 누굴 밀어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청년위원장, 청년 최고위원이 되자마자 우리 당 청년위원회를 청년을지로로 완전히 개편하겠습니다. 그동안 청년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우리 당 청년위원회를 완전히 청년들 삶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안에서 문제점을 찾아 당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문제점, 청년들의 이야기 우리 당에서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민생을 우리가 함께 구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당은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한 번 정권 창출하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 정권 창출합시다. 세 번 정권 교체합시다. 바로 우리 당 청년들이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대학을 만들어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제 누나의 일이기도 합니다. 제 어머니의 일이기도 합니다. 부당함에 둘러싸여 있는 여성 당원들, 바로 아직도 불평등함에 쌓여있는 여성 당원들의 권익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이동학을 뽑는 일은 제2의 여성위원장을 뽑는 일입니다. 여성 당원들, 청년 당원들, 이동학을 뽑아 대동 단결합시다. 36살 제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정권 교체에 바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 자랑스러운 청년 학생 동지 여러분, 준비된 청년 후보, 청년 정신으로 청년 정부 만들어갈 저 기호이번 장경태 경기도당 동지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청년 없이 정당 없습니다. 청년 없이 대선 없습니다. 청년 없이 집권 없습니다. 저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자리에 절박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5남매 중 넷째인 저는 어려운 형편에 배 타고 막노동에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이곳 평택항에서 노숙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대학생이 아닌 알바생이었습니다. 술집, 당구장, 편의점, 학습지 교사, 거리에 보이는 간판이란 간판은 저의 일터였습니다. 새벽 4시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반지 하나 고시원빵이었습니다. 잠들 때면 내일 뭐하지 하는 막막함만 가득했습니다. 이 많은 건물들 사이로 우리가 살아갈 틈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할 사무실, 잠잘 방학간 하나 마련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세월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제 친누나는 단원고 상담 교사입니다. 두 친구가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남은 한 친구는 꿈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 친구의,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켜야 합니다. 바다에 빠진 아이들의 꿈을 인양해야 합니다. 저는 현수막 달고 의자 나르면서 대학생위원회 건설했습니다. 2009년 언론학법 때 국회 천막에서 6일간 단식하며 저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운구차량 수행했고 김대중 대통령님 장의위원으로 연결식장 지켰습니다. 청년비례 국회의원 후보로 전국에 쓰기 위해서, 경기도에 쓰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은 청년들이 떠났습니다. 그 청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당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겠느냐, 밖에서 성공해서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고.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 안에서 실망해서 나가는 길이 아닌, 당 밖에서 성공해서 들어오는 길이 아닌,
이 안에서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제3의 길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안합니다. 청년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위원회를 강하게 만들고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청년 정책위원회, 권익위원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최고위원이 아닌 최저위원이 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고 4대 최저기준 만들겠습니다. 최저고용, 최저주거, 최저이자, 최저임금 이 4가지 기준 만들겠습니다.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 1987년 6월 민주항쟁, 97년 정권교체 현장엔 청년 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 정신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편견부터 깨겠습니다. 청년 김대중은 목숨 걸고 싸우고, 청년 노무현은 특권과 싸우고, 청년 김근태는 독재와 싸웠는데 청년이 고작 편견과 싸우지 못한다면 어찌 청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 폭발 직전의 이 민심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풀어내야 합니다. 오늘은 성주를 지원하기로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세월호를 끌어올리기로 결의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소녀상 없애는 한일합의 100일을 선언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불통의 정권에 선전포고한 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장격퇴가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청년 후보, 전투력 있는 청년 후보가 있습니다. 청년 정신으로 청년 정부 만들어서 경기도의 청년들과 함께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지해 주십시오. 장경태가 하겠습니다. 정말 무덥습니다. 15개 시도를 돌았습니다. 이제 이곳 경기도에서 마지막 합동 유세를 합니다. 제가 젊음을 보내고 아이들을 키우고 기업을 일궜던 경기도에서 마지막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분당갑에 출마해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는 저만의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분당갑의 동지들의 승리였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이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을 함께 돌면서 저를 열심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 뒤쪽에 저의 분당 동지들이 계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청년위원장, 청년 최고위원이 되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우리 정치가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꼭 주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서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고 우리 정치가 청년들과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김병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 청년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27살에 창업을 했습니다. 7명으로 시작한 작은 회사를 700명 규모의 큰 회사로 만들어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운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IT 산업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을 진흥하면서 IMF를 이겨냈고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두 분의 대통령님께서 저 김병관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승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 삽질경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 청년은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도 청년은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에게 빚을 내서 대학도 다니라고 하고 청년에게 빚을 내서
집도 사라고 하고 사업도 하라고 합니다. 고작 6개월의 청년수당도 아까워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이제 바꿔야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 김병관이 앞장서겠습니다. 올해 1월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당을 구하기 위해서 입당한 저 김병관이 선배로서 친구로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야당이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분당 갑에서 당당히 앞서게서 돌아온 저 김병관이 청년들과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강한 청년위원회 만들어서 반드시 정권 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내년 대선 이겨야 합니다. 이기려면 표의 확장성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청년 최고위원은 우리 당 청년들의 얼굴이 되고 대한민국 청년들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년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병관 당을 위해 영입된 사람입니다. 입당하자마자 지도부로 발탁되었습니다. 야당의 불모지 분당갑에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실력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김병관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냅시다. 함께 정권 교체를 이뤄냅시다. 함께 청년이 성공하는